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셨나요? 5월 달도 벌써 중순을 넘어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석투자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또 어설픈 거 잡지 마시고, 주도주 잡으셔서 좋은 결과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배터리하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가 주도 산업이다. 그래서 유동성을 좀 보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하고 이제 투자해야 되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주가 흐름을 좀 보면 반도체가 좀 두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들 사야 되는 가격대,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한 68,4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붙었고요. 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웨스턴디지털하고 키옥시아, 그죠? 합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재고 감소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투자, 그리고 DDR5와 관련된 이 가격 상승, 이런 요인들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차트가 이뻐지고 있죠. 차트가 이뻐지고 있어요. 차트가 이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반도체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점점 하고 있어요. 손바닥이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은 배터리도 있었고요. 배터리 에코프로 막 80만 원 돌파할 때 240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닭꼭지 물리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싸게 살 때 기다리자. 그죠? 돈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와 있죠. 그죠? 예. 반도체도 비슷하고요. 바이오나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도주라는 것들을 언제 살 것이냐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살 것이냐, 근거. 그러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애널리스트의 의견, 레포트의 목표치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고 해야 되느냐? 차트가 이뻐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뻐지는 차트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펀더멘탈? 실적?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59,000원이라는 가격은 적자대 밸류인데요. SK 하이닉스 89,000원에 사자. 그때 87,000원, 86,000원까지 급락했었을 때 무슨 10조 적자 나는 기업 추천하냐? 이거 지금 벌써 97,000원 됐어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죠? 더 사라. 그리고 적자 밸류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차트에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외인 수급 이런 거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의 지식? 아니면 뭐 적중률? 한번 잘못되면, 한번 엎어지면 부활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잘못하면 SG 같은 사태 한번 여러분들 맞이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머니를 믿는 겁니다. 머니. 돈. 유동성.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과 나온 다음에 짜맞추기 하는 전문가들의 말,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수익률, 방대한 지식으로 포장하는 거,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으라고요, 여러분? 돈을 믿으시라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주식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주식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의 경제활동,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잖아요. 돈으로 구성된 녀석을 돈으로 접근을 해야죠. 뭐를 믿으시라고요? 돈, 유동성. 이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할 수도 있고,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우리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뭐 추가 매수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대들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3,000원, 63,000원이라는 가격하고 59,000원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9,000원 적자대 밸류 매수, 63,000원 여기서도 사자. 그죠? 기존에 67,000원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더 사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68,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매도? 만약에 준비한다면 뭘로? 실적 기댈 거 없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 DDR5의 어떤 비중 증가? 이런 걸로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뭘 보고 매도를 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상승 N자? 이렇게 목표치 딱 결정해서? 아니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아니 기관들 팔 때? 아니요. 유동성 가지고 판단하세요. 매도 여부 유동성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자, 시장에 거래대금이 오늘 1조 3천억 나왔어요. 1조 4천억이 살짝 안 됩니다. 1조 4천억이 살짝 안 되는데, 만약에 1.5조 이상 붙는다. 1.5조 이상 붙어요. 팔면 안 돼요. 더 가져가시라고. 최고점에 못 팔아도 돼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1.5조 이상 자금 붙는다? 팔 생각하지 마세요. 더 가져가세요. 아셨죠? 만약에 1.5조 이상으로 자금이 좀 줄어든다? 천천히 가겠구나. 아시겠죠? 네.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 잘 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이닉스 가볼까요? 자, 우리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89,000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89,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 보이십니까? 아니면 싸 보이십니까? 많이 빠졌죠? 13만 4천원에서 7만 3천원까지. 아, 많이 빠졌으니까 싼 겁니까? 비싼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라고요. 뭐가 없었으면. 치킨 게임이 없었으면. 반도체 치킨 게임이 없었으면 89,000원 비싼 거예요. 근데 반도체 치킨 게임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2012년도 말에. 그래서 싼 거예요. 왜? 승자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20군데 업체가 공급을 하다가 키몬다, LP 다 파산하면서 3군데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잖아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미래차 간다면서요. 뭐 필요합니까? 클라우드.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그죠? 치킨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적자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89,000원은 비싼 거예요. 치킨 게임이 없었으면. 근데 치킨 게임이 일어났잖아요. P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89,000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고, 자, 그리고 나서 97,300원이에요. 근데 천천히 갔잖아요, 이 주식이. 89,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8만원대 후반이나 9만원대 초반 정도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더 추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제 다 수익으로 돌아섰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실적을 보면 올라가더라도 좀 미온적일 것 같고, 좀 횡보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고, 다시 빠지면 억울하지?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걱정. 예? 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거. 코들갑 떨 필요도 없는 거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반도체 감사는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잖아요. 작년도가 5% 남짓인데 올해 한 12에서 한 15% 정도 나올 거고 내년도 20% 이상 넘어갑니다. 왜냐면 DDR5 생산량 줄이지 않거든요. 세대 교체가 났던 시기. 요 시기는 여러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세대 교체가 있었던 시기로 한번 가볼까요? 실적 별 볼 일 없었던 시기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세대 교체가 있었던 시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실적은 별론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대 교체, DDR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2016년도) 요때가 DDR3에서 4로 바뀌었던 지점이에요. DDR4의 비중이 높아지면 팔아야 됩니까? 더 가져가야 됩니까? 더 가져가야죠. 왜? 5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적자 보실 거예요? 앞으로 돈 많이 버는 이걸 보실 거예요. 주식은 선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갔었냐면 저 당시에 이렇게 갔어요. 쫙.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제가 왜 반도체 전문가로 처음에 이토마토에서 안착을 했냐면 2017년도, 18년도 이 반도체 빅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먹었어요. OLED 관련된 업체들하고. 원익 아이패스, 테스,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 사이클 처음부터 끝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으로 이쪽을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작년도 이제 7월달, 9월달. 배터리 시세 다 먹었잖아요. 그죠? 또 폭락도 이번에 또 피했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제가 지금 안 할 거예요. 하이닉스는. 기술적 분석은 거래대금이 더 많이 붙어야 돼요. 한 5천억에서 한 1조 이상 붙는다. 만약에 1조 이상 붙으면은 기술적 분석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명인들의 복귀해서 못하면은 제가 공개방송 일요일날 하잖아요. 9시에. 정기적으로. 그때 해드릴 수 있어요. 1조 이상 붙으면은 기술적 분석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을 봐야 돼. 유동성이 5천억 미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 뭐 9만 원대 초반 가지고 있는 분들 매도 고민하지 마시고 5천억 이상 붙는지만 더 보세요. 5천억 이상 더 붙으면 추가해야 될 종목 소부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삼총사 기억나십니까? 추세 전환 노려야 된다. 그죠? 남들이 팔 때 사자. 원익 아이패스. 그죠? 오늘 급등 나왔네요. 테스 급등 나왔네요. 한 번도 소부장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 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 구간 하반기는 사야 된다. 조정 나왔을 때. 그죠? 그리고 유진테크. 추세전은 다 노리셔야 돼.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 이거 다 까먹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 까먹으시라고. 뭐만 봐요?
거래대금. 증시의 거래대금 10조 이상 붙는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조 이상의 자금을 더 끌어온다. 3조까지 끌고 와. 그럼 소부장 이미 포트에 있는 상태에서 더 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붙으면 조금 나눠서 사라고. 한 2번에 사고 3번에 사시고. 그리고 추가하시라고. 관심 있는 종목. 한솔 케미칼. 아셨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거 별표 3개. 별표 3개. 그 다음에 하나 모티리얼즈. 이들 기업 설명들은 제가 앞으로 차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추천하면서 왔었던 주식들 보면 제 스타일을 알 겁니다. 저는 한번 딱 제 투자 기준이 생기면 이걸 되게 길게 끌고 가요. 삼성전자 59,000원. 그죠? 67,000원 밑으로 단가 다 낮춰라. 그죠? 하이닉스 89,000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 뭘 보라는 얘기예요? 증시의 거래대금. 증시의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붙는지 봐라. 지금 9조인데 이거 부족해요, 여러분. 자, 10조 이상 붙어. 그러면 뭐,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2조 이상 붙는지만 보시라고.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2조 이상 붙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부장.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시세 터졌을 때 저희는 딱 50%만 올라갈 겁니다 하고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자금이 한번 바뀌면 중심에 올라타서 그 수익률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빠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을 때. 이 개선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10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10조 이상 붙으면 소부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자 노릇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미 다 대응을 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배터리. 지금 거래대금이 9조 밑으로 9조 수준이면 좀 부족하잖아요. 10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있어요. 2,500하고 2,350. 기억나시죠? 그래서 2,500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2,500일 때는. 이게 현재 시장에 적정 밸류, 08년도 50조 정도 벌었을 때 12월 결산법인들이 적정 밸류가 한 2,500.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유동성. 유동성이 증가하는지를 봐라. 4대 업종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여기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베팅, 비중을 더 늘려라. 유동성이 줄어드는 쪽은 따라가지 마.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그죠? 예, 돈을 믿어라, 이거, 돈. 돈을 믿어라. 그래서 지금 자금이 붙는 건 반도체 쪽인 거예요. 반도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자금이 붙는지 보세요. 안 붙네요. 지금 5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59만 원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51만 원까지, 그 다음에 48만 원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자금이 안 붙으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사고 싶다면 51에서 48까지 밀릴 거 각오하고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붙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거래대금이 한번 붙는지 봅시다. 이것도 한 69만 8천 원. 기술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자리는 61에서 58 정도 왔었을 때를 기다려보자. 요 가격 왔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그죠? 자금이 붙어요? 그냥 유지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 전환을 노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배터리는, 따라간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번 구간에. 여기저기서 막 워낙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뭐 그래도 좀 많이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40만 원에 사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30만 원 깨졌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9만 원, 40만 원대 따라가지 말고 이제 30만 원 초반 기다려보자. 그래서 30만 원 깨지면 28까지 열어놓고 분할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고점에서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기다리니까 이제 10만 원 훨씬 더 싸게 샀고, 그죠? 어쨌거나 포스코 퓨처엠도
30만 원 밑에서 일단 여러분한테 의견 드렸는데 28에서 이제 30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거래대금이 안 붙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막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좀 수익이 난 것들은 좀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아직 목표치는 위로 더 열려 있긴 합니다. 아셨죠? 근데 몰빵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금이 안 붙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에코프로. 이게 47만 원까지, 아니 44만 원까지 좀 기다리자. 44에서 46까지 좀 기다리자. 트레이딩 하려면. 이런 의견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신고가 났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80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 제시했었던 게 57만 원이라는 가격하고 44만 원이라는 가격하고 76만 원 이 세 가지 가격을 제시를 했었어요. 지금 제시한 게 아니라. 그래서 57만 원이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76만 원 정도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57만 원이 재차 붕괴가 되면 지금 붕괴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유동성이 붙는 안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44나 46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놓치더라도 왜냐면은 현재 거래대금 10조 이상 안 붙는 시장이잖아요. 괜히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릴 필요보다는 원하는 자리에 왔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보면 22만 원,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죠. 괜히 27만 원, 28만 원대 물리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분들은 한 5, 6만 원 싸게 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분할매수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거래대금이 얼마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를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 승부 걸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기고 이런 식으로 어제 제가 마감의 정석에서 의견 드린 게 LNF입니다. 매도 그죠? 23에서 20일 제시했는데 금방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한번 챙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번에 직전 저점을 깨면 바로 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21일 정도까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21에서 한 23만 원, 요 공간으로 왔었을 때 정도만 매매할 생각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돈이 붙어요. 그리고 대규모 계약이 나와요. 그럼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상황 보고 제가 또 방송에서 AS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질 개선된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39만 원 따라가서 물리지 말고 32에서 34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36만 4,500원이니까 한 2, 3만 원 정도 더 조정 기다려보세요. 괜히 따라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사놓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좀 여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밀러 때문에 80만 원 이하에서 사자. 그죠? 그 다음에 그 관점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아이고 이게 왜 접속이 안 됩니까? 자 셀트리온 17만 3,900원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다음 주에 17만 5천원에서 18만 원 넘어갈 때 이 주식도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붙는지 보세요. 그러면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좀 체질된 기업들 몇몇 있어요. 유한양행이나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올랐다고 파시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일 수 있으니까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조 이상의 자금을 끌어온지 보자.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붙는다. 그럼 뭐 사야 돼요? 소부장을 더 늘릴 생각을 하셔라. 10조 이상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니까. 그죠?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도 몰빵 인생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시해드린 가격대 최대한 좀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관점 유지하시고.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못 해드렸는데 자동차도 차후에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제 전략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